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알파고온 박형권 교수입니다. 네, 저는 정책부처장이고요. 전자공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보통 이제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4개의 코너 중에서 제가 제일 마지막인데 보통 학회 같은 데를 가서 발표를 하게 되면 제일 마지막 세션의 마지막일 때는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혹시 그럴까 걱정을 했는데 사안이 결과를 제가 제공한다는 면에서 아마 다 계신 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좀 말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면서 계속 오늘은 천천히 말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하다 보면 제가 또 정신없고 또 말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거 좀 유의해 주시고 그렇지 않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는 작년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학생처럼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화여대를 들어오면서 진행을 했던 그런 그러니까 입시 결과이고요. 2016년에서 전부 다 과거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작년도에 학생부 위주 전형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입 전형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부 위주 전형의 선발 확대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또 확대를 할 겁니다. 저희 학생부 종합평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완화, 이건 이제 재작년에는 각 2등급이었는데 합 4등급 이렇게 바꿔서 완화가 됐었고요. 예체능 서류 진영 디자인 학부가 이제 처음에 이제 신설이 됐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체육과학부도 예체능 서류 전형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되게 황당하시죠? 이건 사진 안 찍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왜 넣냐면 아마 통계학이나 아니면 저처럼 공학 쪽에서 약간 신호나 통신 처리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일 거고, 센트럴 리밋 시어럼이라는 게 있는데 뭐 복잡하긴 막 한데요. 데이터가 많아지면 이렇게 종 모양의 분포를 갖는다라는 건 이론적으로 알려진 얘기입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보여드릴 몇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죄다 종 모양입니다. 학생부를 보면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 1등급 학생들 2등급 이렇게 많다가 다시 줄어들고 이런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자연적으로 맞다라고 이론적으로도 설명이 된 거고, 실제 입학 성적을 분석을 하다 보면 저희가 최소 뭐 몇백 명에서 몇천 명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전부 이런 분포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보실 때 왜 전부 다 저 모양이라고 혹시 궁금해 하실까 봐 그냥 이런 얘기를 하나 썼습니다. 자, 데이터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할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학생부 전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굳이 추리자면 이렇게 추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 추천 전형, 미래인재 전형, 그리고 여러 특기자 전형 이렇게 포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쟁률이나 이런 선발 인원, 지원 인원은 실은 홈페이지에 다 있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가 있는 별로 중요한 정보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그러니까 정보를 갖고 입시 결과를 드릴 거는 이 중에서 고교 추천하고 미래인재 전형 가장 큰 선발 인원이 많고 올해 특히 더 확대된 이 전형에 대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맘 같아서 실은 다른 특기자 전형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아까 이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오늘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전형에 있는 그런 학생부가 아니고 외부 활동이 일단 포함이 되고요. 굉장히 개인의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또 많이 받고 능력에 따라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여드릴 자료가 유의미한 자료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이제 천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컨설팅을 할 때 맞춤형을 하는 게 훨씬 더 맞겠다, 옳겠다라고 해서 일단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조금 이따 보여드릴 자료는 그 고교 추천 전형하고 미래인재 전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처음은 고교 추천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형 취지에 맞춰서 학생부 교과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학생부 교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선별적을 하지 않고요. 전 단위 성적을 반영을 합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영수 4,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국영수 과를 작년에 반영을 했고요. 2017 같은 경우는 국영수 과사 모두 다 공통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이 경우는 학생들이 윈도우 업데이트는 나중에 해주시고요. 이 경우는 학생들이 어떤 면에서 좋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학교 생활 되게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내신이 되게 좋다라고 한 경우는 수능에 대한 부담 없이 학생들이 지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모집 단위별 경쟁률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이 안 드렸군요. 제가 6대1 정도가 고교 추천 6.2대 1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특징적인 모집 단위를 보자면
이쪽에서 초등교육과가 뭐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이 경우에 22대 1까지 올라가는 되게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대체적으로 6.2대 1을 갖고 모집 단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학생부 성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 추천은 학생부 위주 전형, 교과 위주이고 학생부 교과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냐면 전체 지원자들의 석차 등급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1등급, 1.5등급, 2등급, 2.5등급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쪽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인가 그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체적인 모양이고, 그다음에 최초 합격자의 평균하고 그다음 분포, 그다음 등록자의 평균하고 분포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인문 계열이나 자연 계열이나 둘 다 학생들 1등급부터 대략 한 2.5등급까지 학생들이 지원을 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지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연 계열도 역시 2.5에서 1에서 2.5등급까지 지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아까 그 슬라이드에 보여드릴 것처럼 종 모양이 나오는 거는 그 자연적인 현상이라서 이렇게 보시면 관찰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 합격한 학생들, 특히 이제 최초 합격자와 등록자가 있는데 최종 합격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 그래서 최초 합격자 같은 경우는 이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평균 1.3등급을 맞는 평균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평균 1.3등급에 옆으로 퍼져 있을 텐데 25에서 70% 상위 25%에 해당하는 학생의 등급이고 상위 75%에 해당하는 학생의 성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0명의 학생들이 모두 합격한 학생들을 100명으로 생각을 한다면 25등한 학생의 성적이고 75등한 학생의 성적입니다. 그래서 1.3을 중심으로 1.1부터 1.4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커트라인은 이거보다는 더 낮아지겠죠. 그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되겠고, 최종 등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선택지가 6개의 선택지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추가 합격을 한 거죠. 그런 경우에 평균 1.4등급에 1.2에서 1.5 0.1 정도의 등급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연 계열도 보면 굉장히 비슷하지만 여기를 보시면 여기 인문 계열 같은 경우는 이쪽이 피크가 더 높습니다. 200명에 가까이 가고요. 이쪽은 실은 100명 정도로 갑니다. 그래서 약간 더 자연 계열이 퍼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성적을 보면 1.4등급에 1.2에서 1.7 이 정도의 범위를 갖고 있고 다소 조금 평균이 0.1 정도 낮고 조금 더 퍼져 있습니다. 그다음 등록자도 1.6개, 그다음 1.4에서 1.7 정도로 됩니다. 이 정도는 전체적인 내용이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지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지원하실 때는 과별로 지원하시거나 학부 단위 지원하실 텐데 이게 각 모집 단위별 등록자, 그러니까 최종 합격자의 학생부 등급 분포입니다. 그래서 인문과학부 같은 경우는 최초 합격자는 1.44였는데 몇 명 나가서 등록자가 1.48등급, 최종 1.48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합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평균 1.3, 그 다음에 1.1에서 1.4 사이 딱 퍼져 있는데 굳이 여기서 조금 특이하다라고 한 게 이제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인데 최초 합격자가 1.08이었는데 최종 등록자는 1.04였습니다. 보통 떨어져야 정상인데 여기 이제 올라갔거든요. 왜 그러나라고 봤더니 등급이 낮은 아이가 다른 데서 추가 합격이 돼서 나간 되게 약간은 특이한 케이스였어서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고 나머지는 보시는 것처럼 크게 뭐 이렇게 유의미하게 변화된 거라는 건 없었습니다. 자, 다음은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에서는 서류를 갖고 학생들의 3.5배서를 선발을 합니다. 그 이후에 면접을 갖고 저희가 최종 선발을 하는데요. 서류라는 거는 앞서 안정희 입학 사정관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학생부로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많이 궁금하신 게 대체 학생부 몇 등급을 맞아야 이 정도에 지원할 만한가라는 게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학생부나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나 학생부의 다른 활동들은 정량화되지가 않는데 오직 내가 갖고 있는 정량화된 데이터는 학생부에 있는 등급밖에 없어서 그게 궁금하시라는 것을 알고 있고, 다만 저희는 평가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까 안정희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내신 몇 등급이니까 몇 점, 뭐 활동 뭐 했으니까 몇 점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종합적으로 모든 걸 한 번에 해서 한 방에 저희가 성적을 내는데 궁금하신 부분은 그런 학생부 등급이라서 합격한 학생들을 갖고 역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합격한 아이들을 다 뽑아놓고 그 아이들이 대체 어느 정도의 학생부를 갖고 왔었느냐,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 단위별 경쟁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래인재 같은 경우는 약 8대1 정도를 구정을 했고요. 8대1 중에서 역시 모집 단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여기 보면 이제 의예과 같은 경우가 15대1 정도로 자연계에서 조금 높은 편이었고, 역시 초등교육과나 대체적인 사범대가 조금 높습니다, 경쟁률이. 자, 이거는 미래인재 전형의 등록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고 등록자의 학생부 등급인데 노멀 분포를, 그러니까 정상적인 분포다라고 말씀드리고 아마 이게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모집 단위별로 저희가 등록한 학생들, 최종 합격한 학생들, 그 다음에 최종 등록한 학생들의 어떤 학생들이 등록을 했었느냐라고 보았습니다. 보면 예를 들어 인문과학부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학생이 1.3등급이었고 학생부가 가장 낮은 학생이 5.4등급이었습니다. 이거는 서류점 모든 걸 다 평가를 하고 나열한 다음에 꼴찌의 성적이 아니고요. 학생부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 합격한 학생들 중에 학생부에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을 뽑아본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점 몇 등급부터 한 대체적으로 5등급 정도까지가 분포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몇몇 모집 단위는 제가 볼 때는 이건 통계적인 거라기보다는 그해 특수한 경우라고 보는데, 뭐 네인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죠. 그 다음에 또 좁은 데가 하나 있는데 여기 화학신소재 같은 경우도 비교적 작습니다. 다른 데보다 좁은데 요거는 뭐 통계적인 유의미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약간 특이한 특수한 케이스라고 저희는 보고 전체적으로는 1점 몇 등급부터 한 5, 6등급까지 포함 퍼져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의예과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워낙 인기 있고 학생들이 가고 싶어해서 되게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3.6등급의 학생도 그냥 합격을 했고요. 과학교육 같은 경우는 예상외로 되게 많이 낮은 학생도 실은 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라보시면 미래인재 같은 경우가 꼭 내신에 엄청난 내신을 갖고 있는 아이들만 붙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있는 낮은 학생들은 아마도 저희가 예상할 때 활동이 굉장히 우수했겠구나라고 추측을 하시는 게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이렇게 보여드렸고, 그 중에서 아마 궁금하실 게 앞쪽에서는 이렇게 레인지가 되게 큰데 이게 정말로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이런 레인지를 극복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평가가 되는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인문계에 있는 두 개의 사례와 둘 다 합격 사례입니다. 자연계에 있는 합격 사례 두 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은 전교과 내신이 1.9등급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나름 괜찮은 내신을 갖고 미래 전형에서 나름 괜찮은 내신을 갖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 경우에 활동을 봤더니 1, 2학년에 뭐 학급 인원도 했고 교과 관련된 경시대에서 수상 다수 했고, 그다음 학술대나 논술 토론대회 수상도 했고, 영어 관련 활동도 했고, 행정 관련직, 그다음에 동아리도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우수한 학생입니다. 우수한 활동도 했고 성적도 좋은 학생입니다. 저희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두 개 합격을 했는데, 그래서 보통 이 정도의 합격을 한 학생들 보면 2등급이니까 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이쪽에는 약간 대비되는 학생들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둘 다 그 인문과학부 학생입니다. 인문과학부에 합격한 학생이고요. 이 경우는 실은 1.9에 거의 2배에 가까운 3.6등급입니다. 3.6등급 학생인데, 이 경우의 학생들을 보면 학급 인원 활동도 되게 열심히 했고, 뭐 그다음에 국어나 외국어 교과 관련 경시대회나 이런 탐구생활 대회에서 되게 수상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영어, 국어, 중국어 등 언어 관련 교과목의 역량이 우수했고, 외국어 교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서 동아리 활동이 영어 독서 토론반, 국제이해 동아리, 그리고 외국어로서 중국어에 대한 학습 우수, 이런 키워드가 중국어가 굉장히 많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학생을 평가를 하는데 앞서 안정희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평가할 때 저희가 자기소개서랑 추천서랑 학생부를 모두 다 같이 봅니다.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봤더니 원래 영어를 되게 잘하는 학생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와갖고서는 중국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더라라는 게 추천서에도 있고, 선생님 말씀하신 추천서에도 있고, 자기도 자기소개서에 그렇게 썼고 앞으로 그런 외국어 교사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학생부에서도 저게 활동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 서류 평가 점수를 보면 이게 원점수가 이제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면 둘 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꼭 내신을 갖고, 그러니까 정량적인 지표인가 내신인데 내신 갖고서는 모든 걸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하나의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이 두 학생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두 학생은 또 왜 넣냐면 둘 다 역시 우수한 학생이고 둘 다 합격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전교과 내신 2.1등급이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전교과 내신 2.0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내신만 보자면 별로 차이가 없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을 잘 보면 자연계에 지원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수학과 교과가 국어, 영어의 내신보다는 좀 적었어요. 낮았어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과 교과 성적이 굉장히 우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평가를 할 때 자연계열을 지원했는데 자연계열에 약간 소질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주요 활동을 보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글쓰기 대회 수상하고 UCC나 과학 탐구 프로젝트 이런 여러 가지를 했고 그다음에 화학공학연구원을 희망을 하고 있고 여러 동아리 활동에서 이런 심화 활동이나 그다음에 교내 체육대회나 신앙송 대회 등의 학교 활동을 했었습니다. 우수 학생입니다. 잘하고 아주 학교 생활 열심히 한 다방면의 활동을 한 학생이었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굳이 이 학생과 비교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에서도 수학이나 과학 쪽의 교과 쪽에 재능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과학군의 탐구 토론이나 실험 대회나 경진대회 이렇게 하고 이 학생은 이제 생명과학이나 수학에 관심이 많았었고 그래서 방과후 활동에서 심화 교과를 했었어요. 거기서도 이 학생이 되게 이쪽에 정말 관심이 많고 그거에 관한 활동을 했었구나. 그리고 동아리를 봤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보통은 그걸로 끝나는데 자기 실생활에다가 뭐 나뭇잎을 보면서 막 이런 되게 굉장히 디테일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그냥 뭔가 겉핥기식 동아리나 이런 활동이 아니고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둘 다 합격을 했지만 실제 이 학생의 서류 점수는 더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둘 다 합격한 학생이지만 보여드린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같은 경우는 각 과나 전공이나 학부 이렇게 되게 뭐라 그럴까요? 크게 광역화해서 뽑질 않습니다. 각 모집 단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조금 더 잘 드러내줘야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2016에 대한 결과였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드릴 능력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그냥 브로드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인문대나 사회대나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한 번에 뽑았던 이런 대학 단위로 뽑았던 거를 전부 모집 단위가 작아졌습니다. 과나 전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린 결과를 참고하시되 각 과별로 어느 정도의 편차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예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고려해서 지원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교과 성적을 보여드리면서 1.3등급이야 막 이러면서 되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 학교뿐 아니고 다른 학교들도 다 지금 학생부 종합을 늘리는 추세라고 제일 처음에 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게 대학 입시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70명씩 지금 저희 학교에서 이 각 전형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통계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성적에 대한 내신이 좀 더 낮아지라는 거는 누구도 쉽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어서 앞에 있는 걸 보고 그때 1.3등이니까 난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좀 더 낮은 등급의 학생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예체능은 보통 실기를 잘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작년에 디자인 학부를 그렇게 뽑았었고 그다음에 체육과학부도 올해 신설이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관심 있는 학생, 재능 있는 학생들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면접평가는 실장이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공통 제시문이 없어진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서류 기반 학생 맞춤형 일반 면접이 진행될 거니까 아까 가르쳐주신 그 팁을 잘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기자 전형에 대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활동에 대한 외부 활동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인의 특성이 굉장히 많이 따르기 때문에 특히 그분들 플러스 오늘 와 계신 고교 추천이나 미래에 관심 있는 분들도 저희가 수험생 맞춤형 컨설팅을 할 테니 이때 오셔서 갖고 오시면 저희가 그게 맞춰서 저희가 컨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결과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